안녕하세요. 쉬운 사주공부 매화계곡TV의 김태영입니다. 사주공부를 하면서요, 우리가 사주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학우님들은 사주공부를 왜 하십니까? 우리 운명을 알고 싶어서, 앞으로 앞날이 어떨까 알고 싶어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주 공부해서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나요? 사주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은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해오시는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데요. 무엇을 하고 사느냐, 이 직업에 관한 문제를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사주 공부에서 나에게 맞는 적성, 나에게 맞는 일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사주 공부에서요, 나에게 맞는 적성과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주 공부 하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사주 공부를 깊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컨닝 페이퍼라고 하죠. 이렇게 요점만 제가 체크를 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주 공부 하시는데 도움도 되실 거고요. 또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요,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12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이 12지지와 또 신살과 또 그 사주에 구성된 글자에 의해서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일단 12지지는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12개가 있습니다. 우리 사주 8글자 중에 자수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어디에 있든지 있어요. 그리고 월지에 있으면 격이 되는 거죠. 자오묘유는 그대로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수가 어디에 있으며 이 사주에서 자수라는 것이 얼마나 큰 작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글자다. 이러면 자수는요, 이 정신적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수는 겨울이고요, 한밤중이고요, 이렇게 접촉하는 애정인각이고요, 그리고 도화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자수라는 글자가 있으면요, 일단은 연구직, 또 깊이 생각하는 일, 전문적인 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수라고 하는 글자가 사주에 있으면요, 연구하고 정신적인 공부를 하고 교육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요, 사주에 축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축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요, 축은요, 우리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축이라는 글자 옆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토는 원래 그렇거든요.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토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이게 해자축이 와서 이렇게 수의 운행을 할지, 아니면은 사유축이 와서 운동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주 전체에 축이라는 글자가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것이 오래 있으면 잡기격이 돼서 무엇이 천간으로 투출이 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이 축이라는 글자가 있는 것은요, 일단은 기다림의 시간이고요, 머무는 시간이고 멈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이라는 글자 하나만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인내의 시간을 갖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봄이 오기 위해서 소가 쉬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축대운이 오면은요, 우리는 어떤 글자를 갖고 있던 사람이든 축대운에는요, 멈춤의 시간이고요, 봄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축대운에는요, 매매도 안 되고 중매도 안 되고 뭐 승진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된다라고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 물론 뭐 금이라든가 다른 수운동으로 인해서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인이라는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목이죠. 인이라는 글자는요, 인사신에 이 역마성이 있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인이라는 글자를 사주 어디에 있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새벽형 인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찍 일어나고요, 굉장히 부지런하고요, 그리고 외근이나 정근이나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멀리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집에 오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 전근 가서 뭐 행동을 한다거나, 집은 서울인데 지방에 가서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인목을 사주 어디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인목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역마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새벽형 인간이고요, 움직임이 많고요, 이사, 이직, 정근 등 많은 활동성이 있는 글자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직업하고 연결을 해 봤을 때, 아, 인목이 있는 대운에는 내가 많은 움직임이 있겠구나, 혹은 인목을 가지고 있는 사주는 이렇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직업으로 유추할 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묘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묘목은요, 깡충깡충 뛰는 토끼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멋을 내는 글자거든요. 이게 도화 글자예요. 이것도 묘목을 가지고 있으면요, 일단은 디자인이라든가 기획하는 일,
그리고 꾸미는 일을 잘합니다. 그런 직종에 두각을 나타내기 쉽거든요. 그리고 묘목은요, 굉장히 까칠하죠. 예민하죠.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서 자꾸 키어오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디자인 계통에서 굉장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가리키는 일도 개고요. 그래서 묘라는 글자가 내 사주 어딘가에 있다, 특히 월지에 있다 하면은 그런 성향의 일을 많이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오행이 있어서 변화가 오기 전에 그냥 묘목만 하나 있을 때를 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학우님들 요거 이렇게 잘 체크를 하셨다가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요 글자가 직업으로 어떻게 활용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진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진토는요, 우리 어릴 때 이렇게 큰 박스 안에 과자가 여러 개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 아시죠? 이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것저것 많은 관심이 있고요, 이것저것에 또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토는요, 종합적인 거니까 건설업입니다. 뭐 자재도 필요하고요, 디자인도 필요하고요, 또 건설 뭐 토목 다 필요하죠. 그래서 진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로 토목이나 건축이나 건설업에 종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죠. 그래서 투잡도 합니다. 쓰디잡도 합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진토라는 글자가 있는 것만으로 이미 나는 다양한 직업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편인이 되든 정인이 되든 정제가 되든 이건 상관없이요, 그냥 글자만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토는 즉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화는요, 뱀입니다. 발이 없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발이 없이 빨리 움직이는 게 뭘까요? 빛, 전자, 전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화는요, 주목받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화는요, 굉장히 빠른 행동을 요구하는 곳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역마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동을 하지만 발이 없이 움직인다는 것은요, 빛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전자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발달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사화가 월지에 있어서 어느 게 천간으로 투출돼서 어떻게 발전하느냐가 뭐 달라지겠지만, 흔히 이제 제가 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인사, 신, 술 요 네 글자는요, 이 권력이라든가 힘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화가 있으면 힘,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화가 있는 사람은요, 하다못해 뭐 현장에서 일을 하는 조그만 뭐 노가다 현장 이런 데서도 우두머리, 반장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 권력을 준다는 거거든요. 높은 데서는 더 높은 공무원직으로서 권력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화는요, 힘이 있는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화는요, 한낮의 태양입니다. 드러나는 일이에요. 즉 오화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땡볕에서 일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땡볕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요, 굉장히 섬세하고 정확하고 정밀한 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화가 있는 사람은요, 남에게 드러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숨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드러나서 일을 하는 이것도 도화의 글자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주목을 받고 일을 하거나, 아니면 길거리 땡볕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절대 밤에 숨어서 은근하게 연구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오화의 글자가 있는 것만으로 그럴 수 있고요. 흔히 이제 오화가 있고 자수가 있다 그러면 좌우충으로 부딪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직업을 갖느냐, 또 여기서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충살이라든가 형살이라든가 이렇게 왔을 때 변화에 대해서는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헷갈리지 않으시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묘, 술해 이렇게 12지리에 관해서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학원님들 잘 메모하셔서, 아니면 머릿속에 숙지하셔서, 아, 오화가 있으면 현장 일이고 드러나는 일이고 남에게 보여주는 공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오화가 있는 분들은요, 감정을 얼굴에 그대로 다 드러내는 분들이세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화는 솔직하다, 굉장히 직설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화가 있는 분들은요, 직업적으로 연결을 할 때 바깥에 드러내놓고 하는 거니까, 흔히 아주 현실적인 직업으로는 길바닥에 뭐 펴놓고 장사하는 사람도 오화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땀 흘리고 일하시는 땡볕에서 일하는 분들, 물론 오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면은 실내에 있어도요, 굉장한 화려한 빛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는 안경사라든가 검안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100% 오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입니다.
자, 다음은요, 미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미토는요, 뜨거운 열기에 푹푹 찌어내는 거예요. 이 미자가 밀가루 미자라고 해서 우리가 만미자를 나타내서 뭐 요식업에 아니면 미각이 발달된 사람, 뭐 밀가루 산업을 하는 사람, 밀가루 장사를 하는 사람, 이렇게 연관해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미토는요, 뜨거운 증기에 푹푹 찌어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토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미토가 있는 거는요, 우리가 사주를 딱 봤을 때 연월일시 어디에 있든지 미토가 있다고 하면, 아, 이거는 펼쳐놓고 툭툭 찌고, 아, 밀가루고 뭐 맛을 내는 거고, 이렇게 연상의 키워드를 계속 연결해 가시면 됩니다. 미토는요, 양기가 지나치게 많아서 꽉 응축돼서 이제 축축 늘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찜기에 꽉 찌어낸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신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은요, 편을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정돈 해주는 거예요. 인사신, 술이 굉장히 권력의 글자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신금도요, 무서운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신금이 내 사주에 어디에 있든지 있거나 이 신금을 활용하는 사주 구성이다 이러면 이 사람은 재판관처럼 뭔가를 분리하고 판단해주고 정리정돈해주는 기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역마의 글자거든요. 기계라든가 철근, 큰 차, 탑차, 뭐 운전, 이런 식으로 연관을 해도 됩니다. 신금은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인사신, 술은 권력의 글자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면서 다시 요 하나하나에 중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신금은요, 이렇듯이 역마성이고 또 내가 움직임을 원하는 곳, 또 철근이라든가 강한 것, 또 분리해주는 거, 정리해주는 거, 이런 키워드로 연관해서 직업을 유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금은요, 만물을 공평하게 나누고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금융업에서도 내가 이렇게 나눠서 얼마의 소득을 어떻게 이율을 배분해주는 은행업이라든가 금융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굉장한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유는요, 이제 가을인데요, 만물을 수령해가지고 거둬들인 열매와 같은 존재죠. 그래서 유는요, 가을로 접어드는 이슬이에요. 이슬, 찬이슬, 물기를 말합니다. 이 유금에는요, 물이 하나도 없어도요, 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금은요, 유흥업이고요, 음주, 술, 유흥, 이런 쪽으로 발달이 됩니다. 또 도화성이 함께 있기 때문에 유금이 있는 사람이 술 장사를 한다라는 건 우리 공부를 좀 해봤죠. 그래서 유금은요, 이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어떤 글자가 와서 유금을 어떻게 건드려주고 어떻게 보조를 해주냐에 따라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유금이 말 그대로 그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발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음주, 술 이런 쪽으로 발달할 수도 있어요. 음료, 술 장사 아니면 도화업. 이 유금도 도화잖아요. 그래서 좌우묘유가 있는 것은요, 도화긴 도화인데 어떤 식으로 도화가 발달되느냐. 이 자수가 한밤중에 은밀한 기운의 도화라고 했다면 유금은요, 습이 있는 그런 도화입니다. 유흥, 반짝거리는 거, 소리 내는 거, 금은 소리거든요. 그리고 오화는요, 빛을 내는 곳이잖아요. 같은 도화지만 오화는 남에게 드러내는 도화입니다. 그래서 숨기고 몰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다만 드러내놓고 하는 거죠. 좌우묘유는요, 그렇게 풀이를 해 가셔야 됩니다. 같은 도화지만 다르다는 거. 그리고 묘목은 도화지만 깡총깡총 끼고 활발한 기운이거든요. 봄의 기운이고요. 그래서 같은 도화도요, 이렇게 직업적으로 연결할 때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금은요, 그렇게 유흥이라든가 접객성 서비스, 열매를 가지고 걷어들여서 이제 열매를 나눠 먹고 즐기는 행위입니다. 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칼처럼 정확하게 분배하고 나누고 정리정돈하는 기운도 있지만 도화성이 발달된 경우에, 이거 신살로 발달된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유금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유금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공부하시는 거 요령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일단은 요런 글자가 요런 직업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은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술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